수컷들은 번식기가 되면 화려한 혼인색을 띈다. 꿩 수컷 장끼는 암컷을 유혹할 채비를 갖췄다. 반면 암컷 까투리는 수수한 모습이다. 서로 마음에 드는 암컷을 놓고 수컷들 간의 결투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 중 암컷의 선택을 받는 건 가장 화려한 색과 무늬를 지닌 수컷이다. 그만큼 수컷들은 몸치장에 정력을 쏟는다. 원앙 수컷도 번식기를 맞아 오렌지색 빛깔로 변했다. 그러나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지만은 않다. 끈질긴 구애 끝에 원앙 수컷은 교미를 하는데 성공한다. 번식기에 수컷이 화려한 혼인색을 띠는 건 물고기들도 마찬가지. 각시붕어 수컷의 몸이 붉게 물들었다. 각시붕어는 민물조개의 몸속에 알을 낳아 키운다. 알을 낳을 조개를 찾은 수컷은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암컷을 데려온다. 산란기가 되면 각시붕어 암컷은 긴 산란관을 몸 밖으로 늘어뜨린다. 수컷은 암컷의 산란관을 자극해 알을 낳도록 유도한다. 조개가 출수공을 여는 순간 각시붕어 암컷은 산란관을 밀어넣어 알을 낳는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뿌려 수정시킨다. 산란이 끝나면 각시붕어 부부는 떠나고 알은 조개의 아가미에 붙어서 자라게 된다. 피라미 수컷도 짝을 만나기 위해 울긋불긋한 혼인색으로 치장했다. 수컷은 암컷과 함께 모래바닥을 누비며 산란터를 찾아 나선다. 피라미는 물살이 느린 모래나 자갈바닥에 알을 낳는다. 산란은 30초 동안 짧게 진행된다. 대신 이곳저곳 장소를 옮겨 다니며 수차례 반복해서 알을 낳는다. 피라미 수컷의 산란 동작은 매우 격렬하다. 물을 흐리게 만들 정도다. 이는 주변의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한 연막 작전이기도 하다. 먹고 먹히는 생태계에서 피라미는 생존을 위해 알을 많이 낳는 전략을 택했다. 따라서 피라미 수컷은 많은 암컷을 사로잡아야 한다.
화려한 색은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 수단이다. 피라미는 커다란 그 체구 때문에 육식어라든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잡혀먹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알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암컷을 자기가 유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면 자기 몸 치장하는 데 씁니다. 피라미 같은 경우는 정액은 자기 몸의 1% 이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키지도 않으면서 모든 거의 한 두 달 정도를 계속 산란 행동만 합니다. 근데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유전자를 남기는 데 있어서 혼인색을 띠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암컷들을 쫓아다니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 방법으로 화려한 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도 빼놓을 수 없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들의 울음소리는 한층 더 우렁차다. 매혹적인 소리로서 암컷을 사로잡으려는 구애 작전인 것이다. 두루미류에 있어 굵고 큰 소리는 수컷의 우수성을 알리는 척도다. 흰배 뜸보기도 울음소리가 높아졌다. 교미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뜸보기 수컷은 암컷의 주목을 받기 위해 한껏 목청을 돋운다.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주인공은 꾀꼬리. 꾀꼬리 수컷은 암컷을 불러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려준다. 소리를 통해 자신의 우수함을 확인시키려는 수컷. 이 모두가 좋은 짝을 맺어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함이다. 꾀꼬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번식기 때, 번식을 하지 않을 때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저게 진짜 꾀꼬리일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꽥 하고서 그런 소리만 나거든요. 근데 번식기가 되면은 진짜 꾀꼬리처럼 아주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소리를 들어보면은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울음소리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좀 더 그 길게 내는 소리가 있고, 좀 더 이제 레파토리가 좀 다양한 울음소리를 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꾀꼬리 같은 경우도 그런 좀 더 아름답고 멋있는 울음소리를 내는 수컷이 암컷한테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수컷에게 필요한 건 사냥 능력이다. 매 수컷에게 새 떼가 포착됐다. 매는 절대로 먹이를 놓치는 법이 없다. 사냥할 때 매의 최고 속력은 시속 300km가량.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 가장 빠르다.
매의 초고속 기습 공격에는 때로 몰려있는 새도 속수무책이다. 사냥에 성공한 수컷. 그러나 자신이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수컷의 신호를 받고 암컷이 날아온다. 사냥감으로 암컷에게 구애를 청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펼치는 공중 먹이 전달식. 번식기에 볼 수 있는 매의 특별한 사랑법이다. 야생 세계에서 수컷의 사냥 실력은 종족 번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갓 태어난 큰 수적 새 새끼들이 보채기 시작한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다. 이 시기 수컷은 먹이를 보통 때의 3배 이상 사냥해야 한다. 이번에도 성공이다. 수컷의 기척에 암컷이 먹이를 전달받는다. 수컷은 쉴 새 없이 사냥에 나선다. 눈과 귀가 발달한 올빼미과 새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먹잇감을 낚아챈다. 사냥 후 수컷은 먹이를 전하기만 할 뿐 둥지 안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먹이를 새끼들에게 골고루 찢어 먹이는 것은 암컷의 역할이다. 그동안 수컷은 사냥의 피로도 잊은 채 가족들을 위해 경계 근무를 선다. 서쪽새나 이제 올빼미 같은 경우는 암수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맹금류 암컷이 이제 수컷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사냥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짝을 이루기 전에 그 사전 교미 행동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수컷이 먹이를 사냥해 와서 암컷한테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선물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암컷은 사냥을 아주 잘하는 그 수컷을 선택하게 돼요.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암컷이 포란을 이제 전담하더라도 그 수컷이 먹이를 사냥하고 공급해주는 능력이 결국은 번식 성공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먹고 먹히는 치열한 대자연 속에서 최고의 사냥꾼으로 살아남는 것. 이는 종의 생존과 직결된 수컷의 절박한 과제다. 종족 번식의 사명감을 가진 수컷에겐 그들만의 무기가 있다. 고라니 수컷은 뾰족하게 발달된 송곳니를 가졌다.
전 세계 사슴과 동물 중 유일하게 뿔이 아닌 송곳니를 가진 동물이 고라니다. 송곳니의 길이는 약 5, 6cm. 안쪽 부분은 칼처럼 날카로워 싸울 때 치명적인 상처를 내기도 한다. 고라니 수컷 간에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됐다. 교미철을 맞아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비슷한 힘을 가진 수컷들은 송곳니를 들이대며 사력을 다해 싸우기도 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이 암컷을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고라니 수컷은 송곳니 하나를 잃었다. 노루에게 강한 수컷의 상징은 뿔이다. 울음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는 수컷들. 그래도 물러서지 않으면 뿔로써 결판을 낸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싸움도 피할 순 없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 이들이 가진 무기는 오직 뿔 하나. 도전장을 내민 새로운 수컷은 젊고 강력한 뿔로써 지배자 수컷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승패가 판가름 나고 승자는 강한 뿔을 과시한다. 그러나 암컷의 마음을 얻는 건 싸움보다 더 힘들다. 발정이 난 수컷은 만사를 제쳐두고 암컷을 쫓아다닌다. 일주일 이상 따라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암컷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오랜 구애 작전 끝에 수컷은 드디어 교미에 성공한다. 한 번 교미를 마친 수컷은 또 다른 암컷을 찾아 나선다. 노루사회는 일부 다처제, 우두머리 수컷은 자신의 영역에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린다. 강한 뿔과 힘을 가진 수컷은 많은 암컷에게 자신의 우수한 유전자를 남기려 한다. 새끼를 낳아 어떻게 키우느냐는 암컷의 몫이다. 그리고 수컷은 다음 교미시까지 자신의 땅을 지키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다. 강한 수컷이 암컷의 선택을 받는 것은 작은 곤충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짝을 이룬 왕소똥구리 한 쌍이 소똥으로 경단을 빚느라 바쁘다. 지금 빚고 있는 경단은 산란용. 왕소똥구리는 소똥 경단 속에 알을 낳아 번식한다.
그런데 회방꾼이 나타났다. 아직 암컷을 차지하지 못한 수컷이다. 암컷 쟁탈전은 격렬하다. 그만큼 종족 보존의 본능은 절대적이다. 수컷들이 싸우는 동안 암컷은 묵묵히 경단을 빚으며 강자가 결정되길 기다린다. 치열한 싸움은 침입자의 패배로 끝났다. 수컷은 암컷과 소똥 경단을 지켜냈다. 이제 남은 일은 경단을 산란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일. 암컷이 소똥을 굴리는 동안 수컷은 그 위에 올라타 사방을 경계한다. 행여 또 다른 수컷이 암컷을 탐낼까 신경을 곤두세운다. 왕소똥구리 부부는 50m를 이동한 끝에 알을 낳을 굴에 도착했다. 마침내 둘만의 보금자리에서 교미를 해 새로운 생명 탄생을 준비한다.